이번 수업은 예술진학이 4 세잔의 사과를 그려요입니다. 준비해야 될 교재는요, 세잔 아티스트북, 그리고 연필, 색연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앞서서 이 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 텐데요. 세잔의 작품을 감상하는, 그리고 또 감상을 통해서 세잔의 양식을 배우고 간단하게 실습해보는 수업인데, 이 수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물화, 그리고 두 번째는 풍경화, 세 번째는 인물화, 이렇게 세 가지의 양식들을 배워보고 감상하고 실습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잔의 사과를 그려요 페이지를 한번 펼쳐볼까요? 여기 6페이지와 7페이지에 걸쳐서 오늘 수업을 할 건데요. 이 실습을 하기 전에 먼저 감상을 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겠죠. 감상 페이지는 여기 2페이지부터 2페이지, 3페이지, 그리고 4페이지, 5페이지 걸쳐서 감상을 하고 그리고 실습을 하는 거예요. 세잔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세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미술에 있어서 세잔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말하자면 과거 세잔이 살기 이전의 전통적인 그림과 그리고 세잔 이후의 현대 화가들의 그림을 그 가운데에서 그 사이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런 대표적인 화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세잔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작업에 대한 생각들이 이 이후에는 유명한 입체파 화가인 피카소에게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든가, 또 피카소와는 또 완전히 다른 그런 작가들, 예를 들면 마티스라든가 이런 표현주의 회화의 작가들한테도 또 세잔은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세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세잔의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하면 바로 이 사과가 있는 정물이에요. 세잔은 정물화를 참 많이 그렸어요. 정물화가 그림을 그리기, 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한 이유는 항상 오래 두고 그리기 편한 소재가 정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물은 언제든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인물은 그림을 그리려면 항상 때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인물을, 원하는 인물을 데려다가 오랜 시간 동안 그린다는 게 참 불편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정물은 그렇지 않죠. 정물은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그냥 두고 내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세잔은 사과를 많이 그렸는데요. 사과를 또 많이 그린 이유의 결정적인 거는 옛날,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 좀 그렇지만 옛날에 그 세잔의 그 사과에 대한 어떤 깊은 인상이 있어서 사과를 소재로 그림을 꼭 그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과를 많이 그렸는데요. 이 세잔이 그린 그 정물화, 특히 사과가 있는 정물들을 보면 그 그림 속에 사과가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어요. 친구들과 같이 이 사과의 숫자를 한번 세어보는 것도 좋을 만큼 사과가 참 많아요. 여러 가지 과일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사과와 오렌지, 또 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세잔이 그린 그 사과를 그리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래요.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정물들을 실제로 잘 배치를 해놓고, 테이블 위에 배치를 해놓고, 그리고 일정한 위치를 잡고 그림을 그린다면, 세잔은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대략적인 공간을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그 공간 속에 집어넣을 소재들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몇 개의 사과만 가지고, 사과를 한 몇 개의 사과만 가지고 한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에서 본 그림을 여기다가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찬가지 똑같은 사과를 틀어서 이쪽 방향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또 관찰해서 그리고, 이렇게 한두 개, 몇 개의 사과를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서 보고 돌려가면서 본 그림을 한 화면에 구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힌트가 있죠. 세잔이
한쪽 방향에서 또 다른 방향에서 그 다른 방향에서 하나의 사물을 계속해서 관찰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건데, 그 얘기는 세자는 그 사과 속에서 뭔가 중요한 걸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뭔지는 우리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각도를 달리해서 한 화면에 그리는 방식은 나중에 피카소가 그걸 따라해요. 피카소가 사람을 그릴 때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을 분해해서 한 화면에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림들을 그리죠. 그거에 대한 영향이 이 세잔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 그림을 볼 때 이 그림에 있는 사과가 사실은 한두 개의 사과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그 그림을 한 화면에 자유롭게 위치시켰다. 이 위치시켰다는 말은 구성했다는 말인데요. 자유롭게 구성해서 그림을 그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정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상하면서. 자, 한번 페이지를 넘겨보고 실습을 할게요. 그런 그 세잔이 가지고 있는 그리기의 방법을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해주고 그걸 한번 여기에 세잔처럼 드로잉을 한번 해보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사과들의 여러 각도의 모양들의 사진들이 있죠. 이 사과들의 여러 각도에 있는 모양들의 사진들을 보고 여기에 여러 개의 사과를 세잔처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리는 과정을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여기 스케치가 아주 흐리게 살짝만 그려져 있죠. 이 그려진 거 위에 먼저 더 구체적인 세잔처럼, 세잔은 먼저 이렇게 공간 스케치를 했어요. 세잔처럼 먼저 연필로 이렇게 다시 공간을 좀 더 또 사과를 그리기 앞서서 물건들을 먼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천의 주름도 이렇게 천의 주름도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따라서 그려서 바닥과 이건 바닥에 있는 천이에요. 바닥에 있는 천과 그 다음에 이 벽에서 그려뜨린 커튼 같은 이런 천을 그려주고, 또 이 테이블 위에 덮여져 있는 이 테이블도 구분시켜서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먼저 공간을 먼저 그려주는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과를 그리는 거예요. 사과도 연필로 먼저 스케치를 할게요. 사과를 그릴 때는 사과의 방향을 여기서 잘 관찰해서 그리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또 이렇게 겹쳐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과들을, 여러 개의 사과들을, 방향이 다른 여러 개의 사과들을 화면 속에 옮겨놓는 거예요. 파란색 사과도 있고 빨간색 사과도 있고 그렇겠죠. 이 접시와 이런 인데도 있지만 천 위에도 사과가 놓여 있어요. 잘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림에서 이런 그 화면에 배치하는 거는 조형적인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감각 중에 하나니까요. 어디에 정물들을, 사과들을 놓았을 때 잘 어울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색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할 때도 사과를 보면 사과에 빨간색도 있지만 노란색도 있고 또 주황색도 있고 색이 몇 개지가 이렇게 섞여져 있죠. 그런 것들도 관찰해서 조금 더 사과의 색상을 좀 더 풍부하게 그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그 아이들과 같이 이 실습을 하면서요, 정물화가 무엇이구나, 우리는 이런 그림들을, 물건을 그린 그림들을 정물화라고 부르는구나, 그렇게 그 정물화에 대한 어떤 이해를, 또 그 정물화에 대한 의미를 아이들이 잘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